자, 두 번째로 한균수 매니저의 필살기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아까 뭐 언급은 살짝 해주셨어요. 코로나19 네. 치료제 후발 대장주. 네. 네. 잘 아시겠지만 저 원래 이런 종목 잘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거래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네, 이번에는 이제 좀 승부를 보려고 이게 승부수군요. 그냥 그래도 네, 가는 게 사실 낫죠. 뭐 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네. 한번 승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것도 수익률 대결이니까. 네, 이제 거래일이 지금 다음 주 금요일까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예. 6거래일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6거래일 안에 이제 뭔가 승부가 나올 수 있는 걸로. 부광약품입니다. 부광약품. 저 종목 얘기를 안 했는데 자막이 나와버리네요. 예. 부광약품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국내에서 이제 식약청에서 임상하려면 허가를 내줘야겠죠. 국내에서 임상하는 이제 모든 약을 통틀었을 때 식약청에서 허가를 내준 게 16개였습니다. 근데 그중에 5개가 임상이 끝났거나 연구가 종료됐어요. 그래서 11개가 남았죠. 그 중에 투톱이 뭐라고 했죠? 신풍제약이 1번이고요. 두 번째가 부광약품. 거기에 이제 더하자면 뭐 엔지캠 생명과학, 종근당 같은 회사들이 들어가는 건데 뭐니 해도 투톱은 신풍제약이랑 부광약품입니다. 신풍제약 시가총액 6조 5천억. 그리고 지금 부광약품 이제 두 번째 종목이죠. 시가총액 2조 한 중후반 정도 되는 종목인데 뭐 기술적으로도 한번 이제 강하게 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로 연구하고 있냐면 피라맥스라고 해서 이제 항말라리아제입니다. 원래 항말라리아제로 이제 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한번 코로나19에도 써볼까 해가지고 동물원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효과가 있네 이거. 이거 약 임상 실험 해봐야겠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코로나19 치료제는 어떤 개념으로 가는 거냐면 신약 후보 물질부터 처음부터 생판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장에 허가가 나와 있던 약 갖다가 해보는 겁니다. 적응증을 확대하는 개념이죠. 렘데시비르도 그렇고요. 클로로킨도 그런 개념으로 간 거고요. 지금 신풍제약이 하고 있는 항말라리아제 피라맥스 정도 그런 겁니다. 그럼 부광약품은 어떤 거냐면 레보비르라는 겁니다. 부광약품은 갖고 있는 약 중에 뭐가 있냐면 B형 간염 치료제인 레보비르라는 게 있어요. 기존에 있던 약이죠, 이것도. 근데 그 레보비르라는 B형 간염 치료제가 B형 간염 치료제의 특성을 놓고 보면 그게 항바이러스제입니다. 항바이러스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얘기를 많이 들어온 뭐 렘데시비르 같은 것도 그렇고요. 처음에 코로나 초기에 에이즈 치료제도 갖다 써본다. 말라리아 치료제도 막 갖다 써본다. 말이 많았던 거 다들 아시죠? 그게 다 항바이러스제입니다. 바이러스를 누르는 이제 치료제죠. 그래서 지금 B형 간염 치료제인 레보비르 부광약품의 레보비르도 항바이러스제고 그 기전을 이용해서 지금 임상 진행 중인데 시가총액이 아직 부광약품은 밑에 있습니다. 투톱이고 그리고 아직 큰 시세가 없었고 지금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위에 있는 게 오늘 얘기하는 부광약품이고 밑에 있는 게 지금 오늘 정지되어 있는 신풍제약입니다. 오늘 예. 정지된 신풍제약.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부광약품은 얼마 전에 몇 거래일 정도 전에 이제 노이즈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제 임원 라인에서 대주주 지분 매도가 일부 나오고 뭐 블록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얘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신풍제약이 오늘 쉬면서 거래 정지됐던 날 신풍제약 우가 올라가는데 당연히 이제 신풍제약의 대체제는 신풍제약 우가 아니라 부광약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추가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이게 대주주 지분 매각과 관한 그 노이즈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격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분 매각 자체는 무조건 악재가 맞는데 과거에 이제 코로나19 첫 시세 붙일 때 제일 먼저 올라간 게 뭔지 아실 겁니다. 무조건 마스크였어요. 그때 마스크 첫 시세 만들고 대주주 지분 매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대주주가 지분 매각 한 가격을 뚫고 넘어간 종목이 또 많아요. 강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땡땡 제약 붙은 종목 다 올라가는 걸 보니까 원래 이거 부광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부광을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는 내 시초가. 오늘 10% 쐈는데 요거는 네. 좀 가격 부담이 없으세요? 시초가에 매수하는데? 있어도 제가 예. 시간을 보니까 뭐 플러스 1%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 동안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일 시초가 갭이 많이 떠도 한 1에서 3% 정도 뜬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꼭 참고를 해주시고 시가 갭이 만약에 플러스 5% 이상 지금 이제 장중이 아니어서 가격을 못 보고 합니다. 그렇죠. 시초가를. 변동성이 큰 종목은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는 건데 만약에 시초가가 내일 플러스 5% 이상 갭 떠서 출발을 하면은 예. 이제 매수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포지션을 그리고 시청자들은? 시가가 저 분명히 이제 방송에는 편입이 되겠지만 플러스 3% 언더로 편입되면 그래도 괜찮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매수가는 시초가로 목표가는 47,000원 이 쌍봉 꼬리 걸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단으로는 37,500원. 제가 꼭 강조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예. 뭐냐면 부광약품은 꼭
이제 리스크가 엄청 큰 종목이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 비중을 꼭 이제 매매를 참고하셔서 하시더라도 꼭 큰 비중 말고 이제 작은 비중으로 좀 재미로 한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익률 찍으려고 이제 예. 변동성이 큰 걸 일부러 하는 거니까요. 예. 물론 수익 실현이 되면 좋겠지만 손절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비중으로 꼭 매수가, 목표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10% 올라서 41,550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수익률 대결 규칙상 어쩔 수 없이 시초가에 매수하시지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시초가 갭 뜨는 거 3% 언더에서 좀 잡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4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5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